네, 반갑습니다. 다산 컨설팅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행. 이 간행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 뭐 갈래에 따라서 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기차표 찾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가까운 역에 가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스마트폰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아닌 이동 중에서 기차표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게 간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간행들이 많다는 거죠. 비효율적인 간행. 저희가 많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임원이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장이나 담당자가 고개 숙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그게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는 해오던 간습이죠. 근데 그게 지금의 MZ세대 보는 관점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있으면 조직 내 특정 문제가 이슈가 발생됐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팀장이 지시한 내용하고 임원이 지시한 내용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임원이 팀장한테 지시하고 팀장이 팀원한테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담당 팀원한테 임원이 지시하고 팀장 지시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같으면 관계없어요. 같으면. 그런데 이게 다르다면 미치는 거죠. 그럼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형 보고서 따로 만들고 임원형 보고서 따로 만들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조정돼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팀장하고 팀원이 만나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협의하고 최저가 하는 논의한 다음에 팀원한테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적인 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팀장형 보고서, 임원형 보고서 따로 만들어요. 또 어떤 회사는 뭐 제조 회사인데 공장에 이제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를 구입하면 보통 구매팀에서 구입합니다. 구매팀을 수립할 때 생산팀에다가 요청해요. A 제품을 구입하면 되냐고 하면 물어보면 아니다, B 제품을 사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스펙에 이제 맞는 거 사야 되는데 막상 그 스펙이 높은 거 사야 되는데 막상 그 스펙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 제품 사면 A 제품 사서 이제 생산팀 보내면 거기에 있는 설비를 교체한 다음에 또 불량 발생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과거 해왔던 수많은 잘못된 간행, 비효율적 간행이 있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두 가지요. 컨설팅 업체가 직접 찾든지 하나, 알면 고객사가 직접 찾는 방법이죠. 컨설팅 회사에서 찾는 거는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찾는 거고, 고객사에 찾는 거는 고객사가 현업 실무자들이 비효율적 가능을 찾기 위한 방법론을 누가?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다산 컨설팅.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 이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직접 찾아서 개선하는 작업을 할 거고, 두 번째, 그 개선한 최종 산출물에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요. 공통된 이슈.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많은 회사 해보니까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는 항상 이슈입니다. 이거는. 직군, 직무, 직책 관계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팀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도 하죠. 그리고 이들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팀원한테 피드백 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업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별로 명확한 지침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하는 방식 정리란 명칭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저는 크게 이 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가능을 찾고 그리고
적립해준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효율적인 가능 개선 방법론에 주관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이 뭐냐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일에 집중하는 게 이 비효율적 가능 개선의 방법론입니다. 지향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말 낭비, 즉 비효율적인 업무 가능을 제거하는 게 이 활동의 구체적인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면 낭비는 또 어떻게 구분되냐면 낭비의 유형은 그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고객에게 가치 제공할 수 있는 핵심이 어쩔 수 없는 낭비, 필요 낭비. 세 번째가 이제 진짜 낭비입니다. 돈을 후공정이나 고객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싶지 않는 것, 그건 낭비다 합니다. 자, 그걸 비효율적 업무 가능해질 거고, 그럼 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자, 핸드폰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있다 칩시다.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자, 영업사원의 핸드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핸드폰을 판매해서 매출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 영업사원은 고객을 만나야 되겠죠. 자, 지금 영업사원이 안양에 있고 이 고객은 서울역에 있다 칩시다. 그리고 그만 영업사원이 이 서울역까지 이동해야 되겠죠. 고객이 있는 데까지 이동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 접근하고 탐색하고 설득을 고객 만나고 설득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어떤 장점과 어떤 이득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어떤 사용법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물건을 판매하고 지불을 카드 결제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는 물건을 판매한 이 순간이 가장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안양에서 서울역까지 가기 위한 이동 있죠. 이동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게 필요 낭비입니다. 이게 필요 낭비. 그러니까 가치를 핵심 일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낭비가 필요 낭비입니다. 그럼 나머지 회의, 핸드폰 영업사원에 회의 많이 한다고 우리 고객 물건 사주냐? 아니죠. 자, 핸드폰 영업사원이 보고 열심히 쓴다고 핸드폰 사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단말기 운반, 직계, 청소, 문의 응대 이 모든 거는 다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를 제거하는지 또는 축소하는지 아니면 표준화, 효율화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한 가감하게 없앤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한다면 매주 하는 거를 격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보고서는 아예 특정 보고서는 아예 없애는 거고 그리고 표준화는 요 방식 고객을 만나는 방식을 비대면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 표준되겠죠. 단 물건을 팔 수 있던 전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낭비의 유형은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타트해야 됩니다. 과거에 모 회사의 낭비 유형을 한번 과제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3,400개 정도 분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대 효과, 파급 효과, 과제 파급 효과를 한번 분류해 보니까 팀 내 낭비 업무는 전체 25% 정도 나옵니다. 팀 간 두 부서, 세 부서 간에, 아니면 본부 내 두 부서, 세 부서, 아니면 타 본부 간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한 47%고, 본부 간, 부문 간의 28%입니다. 실질적으로 팀 내 문제는 이게 파급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팀장이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비효율적 간량제는 어디서 발생하면, 여기. 부서 간, 팀 간 낭비하고, 본부하고 부문 간 낭비예요. 파급성은 이게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 생산하고 영업 간의 업무 트러블. 이거는 사실 두 임원 간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게 더 파급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 가능에 추가하고자 하는 그 밑바탕 가치가 뭐냐면 부문 최적화가 아니고 전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효율성은 맞는데 이게 전체를 보면
전체를 보면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최적화 아니고 전체 최적화 시키는 게 이 비효율적 가능 개선 방법론에 추가하는 지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부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효율적인 가능 개선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산 컨설팅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고객사가 직접 찾는 거 하나, 아니면 외부의 컨설턴트 업체에서 찾는 거 하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이거 찾는 겁니다. 크게 보면 SME죠. 현업 실무 전문가들 본부별로 나눠가지고 이 낭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림토이들이 하지 않고 직접 그 퍼실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실질적으로 본부 단위별로의 비효율적인 업무 가능을 찾는 워크숍 합니다. 그 전에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서베이하고 사전은 뭐 낭비 가지 찾는 것도 하는 방법이지만 결정적인 그 워크숍 때 이 낭비를 찾아야 됩니다.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진행자가 전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참석자 되는 분들은 이제 말로만 합니다. 말로 하면 나머지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퍼실러 데이터가 직접 다 구체합니다. 구체해서 최종 그 임팩트 있는 과제를 선정하죠. 선정한 다음에 이게 본부 내 과제냐, 본부 간 과제냐, 아니면 전사 차원의 과제를 구분합니다. 이게 과제 해결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합니다. 과제 분석. 과제를 이제 분류하죠. 분류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전사 차원 과제가 뭐고, 그다음에 본부 내 과제, 본부 간 과제가 있고, 또 전사 차원 과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조직에 그 단연 조직이 관계없이 공통되게 나오는 과제들이 있어서 이건 전사 공통 과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 해보니까 한 1000명 조직 해보니까 이 워크숍만 몇 번 하냐 보니까 한 20에서 한 30번 정도 합니다. 큰 조직들은. 그러면 좀 작은 조직은 횟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양 워크숍 할 때 그 직급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워크숍 할 때 어떤 팀장하고 팀원하고 같이 있으면 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가장 차장급만 워크숍 하고, 그럼 사원 대리급만 워크숍 해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과제 뽑아내서 이제 다시 분류하고 이제 구체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전개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다산 컨설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첫 번째, 이게 업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냐, 금융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물류업이냐, 다른 것처럼 그 고객사에서 뽑을 수 있는 낭비를 이게 그 고객사에 운영되는 조직 운영 시스템 수준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좀 고도가 된 조직은 쉽게 뽑을 거고, 고도가 안 되고 좀 평준화되어 있다면 실질적 고객사에 맞는 비효율적 가능 개선 방법론을 개발해야 됩니다. 누가? 다산 컨설팅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한 다음에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할 거고 두두두 기타 사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사전 준비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본부별로 이제 가능 개선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누가? 다산 컨설팅에 투입된 컨설턴트가 투입되고, 여기 있는 산출물을 이제 최종 이게 가지가 나오죠. 나오면 이걸 이제 전사냐, 본부냐, 본부 내냐, 본부 간이냐 이렇게 분류 작업합니다. 분류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 전사 공통 과제가 있고, 뭔가 해당 조직별로 과제가 있고, A 본부, B 본부, C 본부, B 본부 과제 나옵니다. 이 과제 만든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걸 스폰서인 대표이사나 아니면 본부장한테 제가 직접 보고해서 이거 할 건지 말 건지를 의사결정까지 하는 게 다산 컨설팅에서 하는 지원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된 비효율적인 가능 개선 활동에서 나온 과제들이 많겠죠. 이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이걸 분류하죠. 분류하다 보면 공통 과제가 있어요. 이게 본부 구분 없이 발생되는 이슈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하고 저희가 거래해 보니까 공통적인 나오는 게 뭐냐면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에는 어느 회사나 어느 직무나 어느 조직이나 똑같이 이슈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사만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회사 거래하면서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에 대한 명확한 행동 규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돼 있습니다. 이 가지고 이제 이 지시, 보고, 회의, 협업, 피드백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생산 공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그 품질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품질들. 마찬가지로 사무직도나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지시, 보고, 회의, 협업, 피드백 5가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 가이드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사항별로. 만약에 팀장의 업무 지시하고 팀원의 임원의 업무 지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타 부서의 업무 지시 요청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업무가 우리 부서의 성과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별로 이 가이드북을 만드는 거야. 5가지에서.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전파 확산하는 까지 하는 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하는 방식 정립에 대한 실질적인 투비 모습이 어떤 거냐면 실천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 회사만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생산직은 생산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사무직이나 일반직도 똑같이 5가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칙은 어떻고, 가이드는 어떻고, 사항별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직접 전문 컨설턴트 투입해서 이걸 만드는 작업이 최종 투비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하는 방식 정립에서 그 다산 컨설팅에서 지원 범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산출문은 고객사만의 일하는 방식 실천 가이드북을 정립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협업 이 5가지에 대한 타사의 행동 지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시, 보고, 회의, 피드백 5가지 구체적인 고객사만의 업무 매뉴얼을 초안에 만듭니다. 초안에 만들어서 이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SMD한테 검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죠. 임원의 지시하고 팀장 지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두 분이 이제 이 팀장과 임원이 만나서 협의해서 팀원한테 지시해달라. 이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걸 사항별로의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정립하는 겁니다. 정립해서 최종 이렇게 북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다산 컨설팅의 역할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고객사 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표하고 활용하는 게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효율적 가능 개선 방법 서비스하고 일하는 방식 정립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